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 책 보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보려고 산 책은 아니었고, 지금 중3 다니는 우리 딸이 나랑 같이 교보문고에 갔다가 이 책을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보라고 사준 책이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제가 이렇게 앞 페이지를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이거 나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책 진짜 많이 나오죠. 책 나오면은 보통 일세라고 그러죠. 첫 번에 인쇄한 거를. 일세 다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보통 뭐 많이 팔아야 2세, 3세 뭐 이렇죠. 근데 이 책은 이게 작년 10월 14일 날 인쇄된 건데요. 140쇄를 인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인터넷에서 뒤져봤더니 한 5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참 사람이 생각이 좁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야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50만 부 이상 팔린 어마어마한 책을 모르고 지나갈 뻔했죠. 딸이 아니었으면은. 이 작가는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유분방하게 만나고 지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혼자 지내시면서 주변에 꼭 친한 분들 몇 분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책 쓰는 게 다 그렇지만 많이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시고 어려움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책 보면 대부분 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팁들을 써놓으셨어요. 자기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근데 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가거나 무슨 사주고 오거나 이러면 뭘 얘기하면 다 내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게 비슷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한 80%, 90%는. 우리 유전자도 뭐 원숭이하고 저희하고 뭐 진짜 뭐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비교된다면서요. 어쨌든 이 책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막 액티브하거나 막 활발하게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읽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표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만들어낸 기준에 나를 구겨 넣을 필요는 없다. 멋진 말이죠. 우린 다 보면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사람, 쟤왜 저래? 뭐 일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이쪽인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책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면 작가의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을 알고 지냈던 친구와 크게 다투었던 날 알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영원함은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친척에게 날카로운 간섭을 듣고서 속상했던 밤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 했던 말이 정작 나를 위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따랐던 상사에게 배신을 당했던 날 다짐했습니다. 타인을 보이는 모습 그대로 전부 믿지 않겠다고. 어떠세요? 마음에 와닿으시죠? 다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진짜 믿을 거는 자신밖에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급한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메인이죠. 부모 빼놓고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총을 맞는 바람에 아이는 살아났죠. 그게 부모죠. 부모를 빼놓고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본인 편을 들겠죠.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데 어떻게 남의 편 들겠어요? 그 성인이 아닌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램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법만 배웠고 친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만 들었고 무례하고 못된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너무 어렵고 무섭다. 어렵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오늘 내일 다르고 좀 이따 시간 단위로 다르잖아요. 사람이 변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라는 걸 배우는 적이 없잖아요. 요즘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들으면서 방법을 찾아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요즘에 특히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성적도 공유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경쟁자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저는 친구들과 인간관계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걸 학문적으로 좀 가르치는 거. 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는 어때야 되는지도 좀 배우는 거. 저희들은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부모가 됐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어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실수가 많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게 사람이죠. 여기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부딪혀보고 다치고 울기도 하면서 알았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그만큼 주관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과감하게 작별을 고해도 되는 것입니다.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과 굳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불편한데 자꾸 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많죠. 그게 인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진짜 불편한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내가 볼 땐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그 사람하고 왼수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서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다투다가도 심호흡한번 한다든가 옛날에 그 사랑의 매 같은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쌀이나무를 해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들은 나무를 해러 가고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서당 선생님, 훈장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러고 나서 쌀이나 뭘 해오면 다리를 걷고 얘기하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네, 선생님. 이러면서 딱 닦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훈장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타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글도 있어요. 타인이 내게 내리는 평가에 연연할 거 없다. 남이 만들어낸 기준에 나를 구겨 넣을 필요도 없다. 기쁜 일에 기뻐할 줄 알고 슬픈 일에 슬퍼할 줄 알고 감사함에 웃기도 하고 눈물 지기도 하고 지치더라도 주저앉지 않는 사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당신 그대로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목차 전에 작가가 써놓은 말이에요. 이 글을 보고 저는 전체적인 책을 읽게 됐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얘기는 본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겪는 요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본인이 풀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뻗어져 있는 그런 일상의 이야기라서 그냥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페이지도 얼마 안 돼요. 이 책도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이제 2023년이니까
뭐 한 150세 뭐 더 찍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고 느낀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